네, 안녕하세요.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가장 핫한 웹 3.0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웹 3.0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서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20분 내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요 정도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웹 3.0에서 필수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이고, 그 디지털 자산 중에서 현재 가장 핫한 것이 또 NFT입니다. 그래서 그 웹 3.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가상자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그리고 NFT,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이제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STO입니다. 증권형 토큰 분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이제 증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권형 토큰 분야, 그 시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 3.0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IT 업계에서 설명하는 웹 3.0이 조금 다르고, 경제계에서 설명하는 웹 3.0이 좀 다르고,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해서요, 가상자산 업계에서 설명하는 웹 3.0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웹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웹 1.0, 2.0, 그리고 현재 그 웹 3.0까지 와 있는데, 웹 1.0은 쉽게 생각하면은 단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방향 인터넷이고, 그리고 웹 2.0은 양방향 인터넷, 그리고 웹 3.0은 다방향 인터넷,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웹 1.0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시판 스타일의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만 하는 기능만 있는 그런 인터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 2.0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처럼 그 서비스의 운영자와 유저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리고 유저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웹 2.0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웹 2.0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참여, 공유, 개방. 이런 그 형태를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웹 2.0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거의 다 웹 2.0에 해당됩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들 전부 다 이제 웹 2.0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웹 3.0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블록체인 생태계의 서비스들이 웹 3.0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에 예전에는 이제 고객은 고객이고 서비스는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고객이 이 서비스의 하나의 참여자로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중앙화된 주체가 아니라 그 각각의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주체가 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웹 3.0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분야를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 생태계나 이더리움 생태계 같은 것이 웹 3.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더리움이 웹 3.0이고 비트코인이 웹 3.0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이 웹 3.0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래서 웹 1.0은 이제 MSN이나 뭐 넷스케이프는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넷스케이프나 야후 같은 서비스가 웹 1.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게시판 형태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그 인터넷에 올리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유저는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웹 2.0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자와 고객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컨텐츠를 주고받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뭐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고, 그리고 고객 일반 유저들이 쓰는 B2C 서비스는 아닌데,
AWS 같은 그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약간 그런 것들도 이제 웹 2.0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웹 3.0은 비트코인 생태계, 그 다음에 뭐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7년 전까지만 해도 스팀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스팀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웹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예전에는 블로그에 블로거가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리면 그 콘텐츠는 누구 소유였냐면 블로그의 소유였습니다. 블로그 운영자. 그리고 그 블로그의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군가요? 결국은 그 블로그의 운영자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였는데, 스팀은 유저들이 스팀이라고 하는 뭐 그냥 블로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블로그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팀에 글을 올리면 스팀에서 토큰을 줍니다. 그리고 그 토큰으로 유저가 그 글을 올린 유저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정한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사나 운영사는 있지만 이 블로그가 누구의 소유야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스팀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생태계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키우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나누는, 그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스팀의 개발사가 돈을 벌어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토큰을 발행해서 그 토큰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스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이런 형태로 웹 1.0에서 3.0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웹 3.0에 대해서 그 저평가하면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트위터 창업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마케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마케팅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실제로 웹 3.0의 생태계는 아주 기술 개발이 이미 10년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태계 구축도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나 또는 일반적인 서비스로 활용이 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그냥 마케팅 용어로서 우리 웹 3.0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맞진 않는 것 같고요. 실제 서비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이제 NFT라는 게 있는데, NFT를 기업들이 최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도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 3.0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엣지 컴퓨팅, 분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는 이제 다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은 빼고, 위에 그 오렌지 컬러로 그 3개가 있는데 개방형, 무신뢰, 무허가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웹 3.0 서비스가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개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서비스에 대한 그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개발자들이 어떤 그 서비스의 하나의 참여형 개발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웹 2.0 서비스는 참여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이 서비스에 기여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를 예로 들면 네이버의 개발자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웹 3.0은 네이버에 취업하지 않고도 밖에서 내가 그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참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탈중앙화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는 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렇죠. 이 카카오뱅크 서비스에서 제3자는 누굽니까?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3자는 누구인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웹 3.0의 서비스에서는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와 그 서비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직접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뭐 피어투피어라고 하는 형태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제가 아까 그 만약에 내가 네이버 포탈의 개발자로서 기여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에 입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네이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웹 3.0은 그렇게 내가 이 그 시스템이나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자 할 때 허락을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사용자나 개발자 누구나 그 서비스의 운영 주체의 허가 없이도 내가 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용자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웹 3.0의 이제 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 3.0의 기본 구조는 다오와 분산원장, 가상자산이 있겠는데요. 그 분산원장은 데이터베이스가 분산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이제 자꾸 네이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웹 3.0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노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찾아서 셧다운을 시켜야 되고 해킹을 해야 되니까 해킹도 어렵죠. 그리고 가상자산이 이제 그 웹 3.0 그 생태계에서의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자산이나 화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 탈중앙화된 운영 조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떠한 그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어떤 주체가 이 운영을 독점한다면 웹 3.0 서비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산화된 여러 주체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됐던 코드가 됐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것이 진정 웹 3.0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웹 3.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웹 3.0의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회사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또 네이버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가 웹 3.0의 생태계를 완성을 하려면 운영 조직을 탈중화시켜야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체적인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산 시스템이나 화폐 시스템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웹 3.0 기업은 기본적으로 쇼핑몰이면서 금융회사, 포탈이면서 금융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이면서 금융회사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웹 3.0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그림은 그 웹 3.0 경제 시스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블록체인에서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유저가 직접 디지털 자산을 제작하고 환경에서 내가 배포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채널들, 기술적인 방법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밑에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서비스가 있고 크리에이터들은 주변이었습니다. 그냥 이용자, 고객 정도였는데 점점점 가면서 여기 가운데 그 사자 그림이 있는데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작자인데 창작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재배치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뭐냐면 내가 참여자로서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내가 그 어떤 기여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가장 웹 3.0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이제 들자면 가상자산, NFT, 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최근에 가상자산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성장 원인은 뭐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졌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이 많이 되면서 물론 실패한 프로젝트도 많지만 어느 정도 생태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생태계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성장을 더 촉진시켰습니다. 그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BCG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1,000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만 얘기하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현재 약 55조 원 정도다라는 건데 시장 규모가요. 그런데 2026년까지 1,000조 원 정도 시장으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이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상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도 약간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는데 1년에 거의 뭐 70배까지 성장했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고요. NFT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최근에 이제 NFT 거품이 많이 빠지면서 그 거래 규모는 줄었지만 NFT 서비스 이용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작품 위주의 거래 중심의 NFT 시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2022년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상용화된 서비스를 출시하는 단계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이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부터 해서 현대카드는 NFT 거래소까지 직접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 SK텔레콤도 NFT 거래소를 최근에 오픈을 했죠. 상당히 보시면은 신세계 같은 커머스 기업도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있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NFT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타벅스가 최근에 스타벅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그 웹 3.0 서비스를 내놨는데 스타벅스에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웹 3.0 서비스에 대한 경험들을 UX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기본적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로그인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웹 3.0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이더리움 지갑 같은 그런 어떤 지갑 형태로 로그인해서 자격증명할 수 있고 NFT로 자격증명할 수 있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이 NFT라고 해서 스타벅스가 유저들한테 어떤 게임을 제공합니다. 게임과 과제를 제공을 하고 그 게임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전이 NFT라고 하는 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은 그 NFT를 이제 리워드를 받게 되고 그 NFT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스타벅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농장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제품을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리워드를 이제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포인트 주면 되는데 왜 이런 NFT로 굳이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NFT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가 열심히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서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가 이제 충족이 되면 NFT를 받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저한테 어떤
이제 리워드를 주겠죠. 스타벅스 어떤 제품들을 할인을 해준다든지, 제가 그 할인을 받다가 나중에 제가 이디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받은 NFT를 NFT 거래소에 올려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오던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나요? NFT를 산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NFT에다가 예전에는 포인트가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NFT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잘 만들면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가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NF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벅스의 제2, 제3의 서비스에 자격 증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패스로 이 NF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NFT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O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정부에서 그 조각 투자로 그 약간 증권성이 있는 그 서비스들이나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TO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 그러니까 그 어떤 무형의 자산이든지 유형의 자산이든지 이것을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이 위조나 변조나 카피나 도난당하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증권을 발행을 해버리면 그런 염려 없이도 거래를 하거나 어떤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빌딩을 개인들이 투자하려면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못했고 리츠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이다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그 100억분의 1로 조각내서 토큰화해서 팔면 개인들이 그 지분, 그 건물에 대한 지분 하나를 1원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는 만큼 내가 그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건물의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 갖고 있는 토큰, 지분권의 양만큼 배당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연말에 이 관련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그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2030년까지 STO 시장이 16조 달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큰 시장이고, 범위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 증권, 토큰 형태의 증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NF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용한 노트북, 내가 이용하다가 이거를 그 토큰으로 n분의 1로 쪼개서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이 증권형 토큰으로 그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증권형 토큰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라든지 활용도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국의 그 STO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